미국사 중립을 표방했으나 전쟁 위기에 빠지는 미국.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축소하려고 애써 1932년에 군비 축소를 위한 세계 군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독일과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해군 군축 조약이 파기돼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반히틀러 국가의 관계는 한층 악화되는 대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영국도 미국이 아닌 일본과 협조해 군축 전략을 세우려 하자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영국이 정말로 일본과 손을 잡으면 전력을 다해 미국의 안전을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의 안전과 결부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대외 확장을 계속 시도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미국은 소련과도 계속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루스벨트는 고립주의 정책의 힘을 느꼈는데 1935년 1월에 상원에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고립주의자들이 여론에 강력하게 호소하며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고립주의자들은 국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한 차관과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쟁 참여국에 대한 무기 수출과 대외 차관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규정이다. 그 효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938년에 독일군이 라인란트로 진격했고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는데 합병 후 몇 개월 동안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독일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수데텐란트를 양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9월이 되자 체코 위기는 심각해졌는데 체코의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과 독일 총리 히틀러,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는 미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절정에 달했는데 1939년 9월 독일군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으로 점령했고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루스벨트는 파시즘이 세계 평화에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먼저 중립법을 수정해 유럽의 민주 국가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미국 국회는 황급히 무기 수출 금지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상원에서 동의하지 않아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에 대응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1939년 9월 3일 루스벨트는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노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미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후 중립성명을 발표했지만 한편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취소했습니다. 당시는 고립주의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정부는 타협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현금으로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이 법안은 루스벨트가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1940년 4월에 독일군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략했고 일주일 후 프랑스 북부를 공격했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딩케르크에서 철수했습니다. 몇 주 후 이 전쟁에 참가한 이탈리아가 남쪽에서 프랑스를 공격했는데 미친 듯 날뛰는 독일의 태도에 미국에서는 여론이 들끓었고 루스벨트는 국회에 추가 국방 예산 10억 달러의 비준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군용 전투기 5만 대 생산과 국가방위 생산 계획을 담당하는 국방자문위원회의 설립을 특별히 요구했고 독일 전투기의 폭격으로 고통받는 영국에 원조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중립 정책은 급격하게 변해갔는데 1940년에 영국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자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현금 수송 조항에 따라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 처칠이 루스벨트에게 강조한 것처럼 영국은 현금 구매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달러가 많지 않다는 점과 독일 잠수정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무기를 구매해 운반할 때 위험이 크다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웃집에 불이 났다면 불을 끄는 데 필요한 호스의 가격을 따지면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당장 호스를 빌려주고 일단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1941년 1월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미국의 방위에 중요한 모든 국가의 무기를 판매, 양도, 교환, 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군사 설비 및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무기대여법을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습니다. 무기임대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이 북대서양에서의 전선을 서쪽 그린란드 해안까지 확대해 도발하고 독일군이 영국 함대를 격침하는 횟수가 늘면서 루스벨트는 서반구의 방어를 강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1941년 4월에 그는 덴마크 망명 정부와 군대를 그린란드 일부에 주둔시키는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해공군의 순찰 범위를 그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1941년 8월에 루스벨트와 영국 총리 처칠은 뉴펀들랜드 인근 해안의 정박한 군함에서 회담했는데 루스벨트는 처칠과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에 관한 양국 정책의 공동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영토 확장을 부정하고 각 민족이 자국의 정부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국가가 무역을 진행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각 민족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먼저 폭정을 펼치는 나치를 무너뜨린 다음 침략 위협을 주는 또 다른 국가의 무장을 해제하며 항구적이고 전반적인 안전보장 제도를 확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담 당시 미국 구축함이 아이슬란드까지 수송대를 호송했고 그곳부터 목적지까지는 영국 해군이 호송하기로 했는데 9월 초 독일 잠수정이 미국의 그리어호를 포격했습니다. 그리어호가 습격당한 사건 이후 루스벨트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순간이 왔다고 말했고 미국 해군의 중립해역에서 독일 잠수함이 발견되면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에 독일이 미국의 구축함 루벤 제임스호를 격침시켜 큰 피해를 주자 미국 국회는 11월에 중립법을 다시 수정해 미국 상선이 무장한 상태로 영국 항구로 항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서양 회담과 대서양 헌장은 고리파의 맹비난을 받았는데 찰스 린드버그는 연설에서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세 그룹은 바로 영국, 유대인, 루스벨트 행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역할을 확대하자 나치와 그 동맹국들이 활동할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중립을 표방했으나 전쟁 위기에 빠지는 미국이었습니다.